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일 두산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250원 상승해서 48,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5%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두산 퓨얼셀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또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은 46,000원 정도, 그리고 고점은 55,000원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산 퓨얼셀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고점을 점점 높여가다가 이번에 또 그런 뭐죠? 현대차발 이제 악재라고 할까요? 제네시스에 대한 그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좀 이제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사실 그 제네시스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좀 중단됐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연료전지 자체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 3세대에 대한 수소 연료전지 개발이 아직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그 부서 자체는 없앤 것이 아니고 다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더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개발한다라고 정정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그때 아마 기사가 났을 때 좀 크게 한번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던 길을 또 꺾어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길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퓨얼스 일단은 올해는 55,000원 요 벽을 좀 이 박스권 라인을 좀 깨면서 위로 한번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고점을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딱 이렇게 보더라도 두산 퓨얼셀이 이 구간 동안 매수를 했던 세력이 기관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떨어지면서 하락을 좀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 중에는 네,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왔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매수를 했지만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제 그럼 올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소 관련 연료전지를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연료전지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올해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국내 이제 수소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법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수소 경제 발판 마련, 그래서 2030년 전국 지자체 10% 정도가 이제 수소 도시를 조성하게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선도 산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법을 시행을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 기업의 노력 또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두산 퓨얼셀에 관한 소식만 좀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제 모빌리티, 충전, 그리고 연료전지, 생산, 저장, 운송 등 분야를 구분해서 수소 전문 기업 11개사를 지난해 6월 1일 1차 지정한 것에 이어서 9월 2차 지정 및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올해 이제 그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수소 충전소를 2022년까지 310기 구축이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했지만 조금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소 충전소가 이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연료전지, 수소차에 대한 연료전지가 보급화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수소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퓨얼셀에 또 수소 연료전지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이렇게 수소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요. 지금 그룹 차원에서도 두산 퓨얼셀에 대한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번에 유상증자 투자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제 유상증자 전체에서 1조 지금 3천억 정도가 잡혔는데 그 중에 이제 7,200억 정도를 네, 투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세부 상황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가 연료전지 사업 관련된 이 분야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탄소 중립의 달성 방안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회사의 EPC 역량과 자회사인 두산퓨얼셀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력 간 기술적, 사업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운영 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료전지에 대해서 투자명, 세부 투자 내역은 연료전지 사업 관련 지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이제 이렇게 매년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2022년과 2024년에 한번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730억 정도인데 사실 이때는 이제 1조 5천억이라는 그 유상증자가 온전히 되었을 때 얘기였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7,2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제외를 하더라도 한 650억 정도가 네, 투자금으로 지금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쪽에 두산퓨얼셀 쪽에 650억 정도를 투자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또 퓨얼셀이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퓨얼셀은 지금 주가를 유지한 지 꽤나 오래 되었고요. 첫 번째 박스권은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점이 이제 38,000원 정도에서 고점이 46,000원 정도고요. 두 번째 박스권은 이제 여기입니다. 저점이 46,000원 정도에서 고점이 55,000원 정도 되는 구간. 세 번째가 이제 여기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라인까지 넘어간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제 MSCI에 대한 편입 여부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두산퓨얼셀 3조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갔을 때는 5조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소법에 대한 그런 정부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그룹 차원에서의 두산퓨얼셀에 대한 투자와 이런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를 보았을 때는 충분히 MSCI 편입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액도 내년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3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큰 기대감에 비해서 사실은 이 수소 이 연료전지라는 사업과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는 사업 자체가 안정화가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빨리 뭔가 건너뛰듯이 이렇게 우상향하기보다는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매출액이 다시 작년 말이었죠. 말부터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요. 자, 올해는 꾸준히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산퓨얼셀 올해도 계속 관심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이제는 네,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수소에 대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소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두산퓨얼셀이 좀 올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 악재에 대한 이 하락분은 바로 이제 갭으로 메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첫 거래일인데요. 좋은 출발로 또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리뷰를 하면서 두산퓨얼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